서울의 밤은 작은 마당에 있는 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북촌 한옥마을은 현대적인 수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전통의 안식처였다. 곡선의 지붕과 나무 벽으로 이루어진 전통 한옥 건물들은 시간을 거스르는 기억의 미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좁은 골목과 돌로 된 언덕길 사이에서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이웃과 밤을 함께 보내고 있었는데 그가 내 삶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해 보였다. 내 이름은 지연, 29세의 여성으로 강남의 빠른 삶의 리듬을 떠나 더 내성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했다. 작은 독립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내 일상은 원고 더미와 북촌 골목길을 산책하는 명상적인 시간으로 나뉘었다. 그러던 어느 조용한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옆집 이웃 도준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의 집은 내 집과 너무 가까워서 모든 것이 조용할 때 종이벽 너머로 희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클래식 음악 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리고 가끔은 낮은 웃음소리가 내 밤의 배경이 되었다. 도준은 30대 초반의 남자로 지역 대학교에서 역사 교수로 일했다. 동네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는 그는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지만 언제나 나를 매료시키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유지했다. 특히 추운 어느 밤 나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그의 집에서 색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전통 악기 거문고의 멜로디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 음악은 애잔하면서도 놀랍도록 아름다워서 나를 먼 과거로 데려가는 듯했다. 나는 그 소리에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꼈고 생각지도 못한 채 벽 가까이 다가갔다. 눈을 감고 멜로디가 내 생각을 감싸게 내버려 두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갑작스럽게 방해받고 말았다. 실례합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문을 열자 도준이 크라프트지로 포장된 작은 꾸러미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그가 가진 차분한 태도와 대조되는 온화함이 느껴졌다. 이 늦은 시간에 실례가 될까 걱정이지만 이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꾸러미를 내게 건넸다. 안에는 막 만든 듯한 따뜻한 수제, 떡이 들어 있었다. 달콤한 향이 집 안가득 퍼지며 내가 끓이던 된장찌개의 냄새와 어우러졌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추우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초대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안으로 들어왔다. 식탁에 앉은 그의 얼굴이 노란 조명 아래에서 뚜렷이 보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그는 손으로 짠 것 같은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아까 들린 음악이 거문고 소리 같았어요. 맞나요? 나는 그의 관심을 끌려는 듯 물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내 질문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 배웠어요. 이런 얇은 벽으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것 같네요. 그쵸?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는 옳았다. 한옥의 얇은 벽은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같았다.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원치 않게 공유되며 불편하면서도 묘한 매력을 가진 친밀감을 만들어냈다. 그날 밤 우리는 책, 음악, 그리고 우리 가족과 연결된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그가 마침내 떠날 때쯤은 이미 새벽이었다. 그 만남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다. 나는 그의 작은 배려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문 앞에 조용히 놓인 김치 한 그릇, 창문에 붙어있는 책 추천 메모. 나 또한 그에게 시장에서 사온 차와 그의 집을 장식할 말린 꽃을 남겨두곤 했다. 우리의 모든 상호작용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것은 마치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조용한 언어를 만들어낸 듯했다. 어느 날 밤 청계천에서 열리는 연등축제에서 그가 나를 초대했다. 등불은 물 위에서 우아하게 떠다니며 도시의 빛을 반사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고 축제의 소리는 잊지 못할 밤을 위한 완벽한 배경음악 같았다. 지연 씨, 두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지나가는 등불을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며 그의 질문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했다. 마침내 대답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연결은 우리가 숨은 뜻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가 나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나는 방어막을 벗은 도준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취약함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은 바람이 등불 하나를 우리 가까이 날려보내며 끊겼지만 남은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깊이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었다. 그 후 몇 주간은 기대와 불확실함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우리의 교류는 더 빈번해졌지만 매번 더 강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느 밤 내가 원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벽 너머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 멜로디가 이전과는 달랐다. 마치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작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무의식적으로 그의 문 앞으로 향했다. 그는 내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문을 열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얇은 벽이 우리 사이의 장벽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 벽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다. 그의 집 안은 아늑했고 그의 성격을 반영하는 디테일로 가득했다. 구석구석 쌓여있는 책들, 벽에 걸린 전통 그림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정성스럽게 놓인 검은고. 그는 나에게 대추차를 내주었고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채우는 가운데 우리는 대나무 매트 위에 나란히 앉았다. 지연 씨,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는 듯 물었다. 지금은 그래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를 감싸던 긴장감은 마침내 사라졌고 더 깊고 구체적인 무언가로 변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것 같은 순간을 공유했다. 모든 기대, 전통, 규칙의 무게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의 순수한 본질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암묵적인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었다. 얇은 벽을 통해 들리던 소리들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이제는 웃음, 대화, 함께 나누는 음악이 더해졌다. 우리를 나눠 놓았던 벽은 이제 우리의 삶이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음을 상징했다. 북촌 한옥마을은 여전히 우리의 안식처였지만 내게는 얇은 벽 사이에서도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장소이기도 했다. 겨울이 봄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날들은 북촌 골목길을 산책하고 경복궁 같은 사찰을 방문하며 채워졌다.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이 방문들 중 하나는 조계사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통 명상 의식에 참여했다. 대형 법당 안에서 나란히 앉아 공기를 감싸는 향냄새 속에서 나는 깊은 평화를 느꼈고 우리의 존재가 조용히 얽혀 있음을 실감했다. 어느 날 오후 도주는 이전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나와 공유했다. 그는 청소년 시절 어머니를 잃고 강인한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고 이야기했다. 그의 할머니는 전통과 회복력의 가치를 가르쳐준 분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검은고 소리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을 믿으세요?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물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믿게 됐어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강렬한 말은 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지만 동시에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충만감을 안겨주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여러 어려움을 마주했다. 가족들의 기대와 전통적인 삶의 압박은 우리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했다. 도주는 다른 도시의 대학교에서 교수직 제안을 받았고 나는 서울에서 점점 더 커지는 커리어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함께 남을 것인지 각자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의 결정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느 여름밤 매미 소리가 배경에서 울리는 가운데 우리는 그의 집 작은 정원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다. 지연, 난 우리가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동시에 네가 꿈을 따라가는 것을 막고 싶지도 않아.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그리고 나도 너의 야망을 내 탓으로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리가 있어도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는 것 아닐까. 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도준이 나를 집까지 배웅하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녀는 현대적인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권위와 슬픔을 동시에 풍기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도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준.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 대화가 필요해. 도주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잠시 나를 향했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갔다. 지연, 이쪽은 해수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아내야. 그 단어는 천둥처럼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세상이 내 주위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흐릿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해수를 따라가며 나를 문 앞에 홀로 남겨두었다. 평화로웠던 밤은 이제 참을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내 문 앞에는 한 장의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지연,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해. 오후 5시에 조계사에서 만나자. 글씨에는 그의 마음속 혼란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그것은 내 가슴속 혼란과도 다르지 않았다. 절에서 바람소리와 승려들의 부드러운 찬송 사이로 도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말은 진실하고 고통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는 가족의 기대 때문에 맺어진 중매 결혼과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 난 절대 너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날 용서하지 못해도 이해해. 그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그를 바라보며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실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과거와 그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선택의 무게는 가장 얇은 벽조차도 균열 없이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한 발 물러서기로 결심했다. 도준,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누군가를 떠나보낼 줄 아는 것이기도 해. 나는 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으며 말했다. 그날 나는 눈물을 머금고 절을 나섰다. 하지만 어떤 연결은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 운명임을 깨달았다. 북촌 한옥마을은 여전히 나의 집이었지만 이제 벽을 통해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짧았지만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진 사랑의 흔적을 떠올리게 했다. 몇 달 후 동네 골목길을 걷다가 같은 방향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거문고 멜로디를 들었다. 익숙하지만 다른 느낌이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도준의 집에서 한 젊은 여성이 연주 연습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의 제자인 듯했다. 그녀는 내 존재를 알아채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가 언젠가 당신이 이 음악을 들으러 올 거라고 했어요. 이 곡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후 연주를 이어갔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나는 평온함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도준의 부재가 여전히 공허함으로 남아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멜로디는 여전히 살아있어 시간을 초월해 우리를 연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촌의 얇은 벽 사이에서 나는 마침내 내가 필요로 했던 마무리를 찾을 수 있었다.